우리들의 블루스 17화 재밌드라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17화의 시작은 동석의 만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석은 섬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장을 봐드리고 고장이 난 문도 고쳐드립니다. 잠시 쉬면서 국수를 먹으려고 할 때 강옥동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자신을 데리고 목포 가서 양아버지 제사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동석은 어이없어하며 이야기했지만 강옥동 어머니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끊습니다. 춘희 할머니는 은기가 좋아하는 달걀 부침과 소시지를 반찬으로 아침 식사를 차려줍니다. 하지만 은기는 자기 편 안 들어준 것을 사과하라고 고집을 부리고 춘희 할머니는 사과하고 은기는 맛있게 식사합니다. 춘희 할머니는 은기와 있으면서도 아들 며느리 걱정에 얼굴이 어둡습니다. 때마침 며느리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은 마트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은기는 동네 꼬마와 만나서 놉니다. 은기는 자기 아빠가 이야기한 달 100개 이야기를 하자 그 친구는 자기도 달 100개 앞에서 소원을 빌어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던 강옥동 할머니는 은기와 동네 친구와의 이야기에서 은기 아빠가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은기는 자신이 말실수한 것을 깨달았지만 다그쳐 물으시는 할머니들 앞에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춘희 할머니는 아들 만수가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하지만 곧바로 은기를 정준과 영욱에게 맡기고 목포로 갈 채비를 합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춘희 할머니는 걱정에 눈도 붙이지 못합니다. 먼저 목포 대형 마트에 가서 며느리 소식과 아들 만수 소식을 듣고 목포 병원에 가서 만수가 중환자실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만수를 애처롭게 바라보다 따라 들어온 며느리를 만납니다. 며느리는 곧 깨어난다고 하지만 춘희 할머니는 믿지 못합니다. 집에서 자고 가라는 며느리의 말에 가지고 간 통장을 넘겨주며 의사가 목숨줄 끊으라면 끊으라고 돈을 잃고 건강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서둘러 택시를 타고 떠납니다. 춘희 할머니는 눈물로 배웅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다 택시 안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춘희 할머니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던 강옥동 할머니는 만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걸어오시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며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은기는 정준과 영욱 그리고 기준과 다리 별이와 함께 돌고래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빠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은기는 늦게까지 영욱과 함께 있으면서 달 100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은기는 오로지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춘희 할머니가 목포에서 돌아오고 난 후 갑자기 큰 바람과 비가 내렸습니다. 강옥동 할머니는 강아지 밥을 주고 춘희 할머니 집으로 오다가 돌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기도해봤자 빌어봤자 한 번도 안 들어주는 것에 섭섭하고 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돌탑을 다시 쌓으십니다. 춘희 할머니 댁에 가니 춘희 할머니는 닭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의사가 만수의 상태가 안 좋으니 가족들이 와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비는 억수로 내리고 배는 뜰 수가 없어 다음 날에 가야 했습니다. 아들 만수를 당장 가서 만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 무력감에 화를 내고 맙니다. 씻고 나온 은기는 안방에 있는 사진들을 물어봅니다. 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만수의 형들 이야기였습니다. 은기는 자기 아빠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강아지가 죽어 별 된 것처럼 할아버지도 삼촌들도 다 별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춘희 할머니는 까던 마늘을 집어던지면서 내 아버지가 거짓말했다. 별이 되긴커녕 썩고 먼지 되고 흙이 된다고 소리를 쳐버리고 맙니다. 울음이 터져버린 은기는 당장 돌아간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은기의 짐을 빼앗아 집 밖에 던져버리고 춘희 할머니는 아들 만수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합니다. 결국 은기는 진정됐지만 밥을 안 먹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춘희 할머니는 은기에게 뭐 해주면 밥을 먹겠냐고 물으니 달 100개를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춘희 할머니는 정준에게 전화해서 부탁합니다. 영옥도 별이도 다리도 다 말리지만 정준은 여기저기 선장들에게 부탁해서 배를 띄워달라고 합니다. 만수 소식에 속상해하던 은희와 호식과 인권은 영옥의 포장마차에 왔다가 춘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배를 띄우기 위해서 전화를 백방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은희는 은기와 춘희 할머니 그리고 옥동 할머니를 모시고 산으로 갑니다. 산에 올라갔지만 칠흑 같은 밤바다만 보이니 은기는 춘희 할머니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바다로 고개를 돌린 은기는 소리를 칩니다.
아빠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아빠가 말한 대로 달백개가 떴다고 하며 무릎을 꿇고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춘희 할머니의 사연을 들은 오징어배 선장들이 밤바다에 나가 등을 켠 것이었습니다. 강옥동 할머니도 무릎을 꿇고 은희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춘희 할머니도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17화를 마칩니다. 춘희 할머니는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떠나보내게 되니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은기는 아빠의 말을 끝까지 믿고 달백개의 기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말대로 돌고래도 보았고 달 100개도 보았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 인간은 한없이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돌탑을 쌓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 증거이겠지요. 포기해도 살고 기대해도 삽니다. 은기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짧은 생을 사는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지 않을까요? 신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희 할머니와 은기의 기도, 만수를 아는 모든 이들의 기도대로 만수가 살아 돌아와 춘희 할머니와 블루스를 추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재밌더라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